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제11대 전라북도 의회 후반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년 전북 도민을 위해 행정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텐데요. 네, 그 중심을 이끌 후반기 의장단도 선출이 됐죠. 그래서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제11대 전라북도 의회 후반기 의장 송지용 도의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반기 성적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시작된 후반기잖아요. 네. 의장님께서는 어떤 계획 또 어떤 각오로 후반기를 이끌어갈 예정인지 지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굉장히 오늘 각오의 한 말씀 하시러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우선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큰 영광이긴 합니다. 코로나19 막중한 시기에 네. 강한 지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어떻게 후반기를 끌고 갈 것인가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신뢰받는 의회, 또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 예. 뭐 이런 전북 발전을 위한 의회를 목표로 세우셨어요. 네네. 그러시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신뢰받는 의회,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그다음에 번영하는 전북 이렇게 테마를 잡은 것은 전반기에 어찌 됐든 간에 도민들한테 실망을 드렸고 허탈감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신뢰를 좀 차지해 주겠다. 네네. 근데 신뢰라는 것이 구호로만 찾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네.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사랑받는다는 것은 예쁜 짓을 해야 되겠죠. 예. 전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의회, 도민들한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대안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번영하는 전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같이 쌍두마차예요. 두 수레바퀴죠. 집행과 의회가. 책임, 견제, 감시 뭐 이런 것들은 의회 본연의 일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한 발짝 먼저 뛰겠다는 거예요. 집행부보다도 어느 때는. 그래서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네. 세 가지로 조합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뭐 당연하겠지만 무엇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인 역할은 대의 기관이거든요. 네. 200만 도민의 이를테면 뜻을 받아서 우리가 선출된 거예요. 네. 그래서 책임과 그다음에 견제, 감시 그렇죠. 이게 기본이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시대 상황이 이것만은 부족하다, 이걸로만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집행부 도민들도. 견제가 우선이지만 우선이지만 그 외에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부상하고 있다. 또 다른 네. 대안도 제시할 줄 아는 네. 방향을 잡을 줄 아는 의회 그런 것 정도는 앞으로 좀 잘 풀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반기에 우리 도민들께서 좀 미흡했다, 부족했다. 평가로 말하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의 뜻을 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미 그 의장이라는 자리가 시스템상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의회 의장에 염려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민들께서 질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시스템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개 위원회가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의회는 철저히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농수산대학, 네네. 그다음에 LS, 이게 지적공사죠. 네. 이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이전한 취지에 반해서 농수산대학은 분교를 경상도 쪽으로 해야 되겠다. 네. 인재개발원의 시스템상의 그 교육, 신규 5급자 교육은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자체 교육을 하겠다. 네. 여기서 못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것이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제적으로.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약대. 지금 현재 도내에는 약학대학이 우석대하고 원대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전북대학교 총장님 방문을 받고 네. 어떤 방향으로 약대를 이룰 것이냐 했더니 결국 연구 쪽으로 가겠다는 R&D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약사를 배출하는 것보다는 예. 약사를 배출하기는 하되 연구 R&D 쪽으로 가겠다. 근데 다른 기도하고 경쟁을 하는데 의회가 뭔가 이를테면 약대를 만드는데 좀 힘을 보태주는데 예.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아,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그것이 도움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발표되는 날 전북대 약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이를테면 감시와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발짝 더 앞서서 대안도 주고 그다음에 또 이런 교육에 관한 것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이를테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또 감시와 견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감시와 견제 이외에 뭐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네. 보면 도의원 39명 중에 3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전라북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뭐 정치와 관련 없이 모든 일은 이 균형과 이 견제가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이제 아름답게 네네. 이루어져 갈 텐데 뭐 소위 말하면 우리 식구인데 예, 이거 뭐 견제가 잘 되겠느냐 같은 편들인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의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 나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전라북도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쪽에는 다른 당이 다수당을 네. 차지하고 있고 네. 저는 저 하반기에 우리 전라북도 도정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고민했죠.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는 여당이긴 한데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당 내에 야당이 야당을 하겠다. 이게 이를테면은 균형 밸런스를 맞추고 네. 가는데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뭐 이를테면 제대로 가는 방향이라면 적극 상생 협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다른 방향,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네. 그것이 도민들한테 큰 피해가 있을 때는 방향까지도 선회할 수 있는 예. 대안까지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야당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조직 개편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지방자치 부활된 게 1991년도고요. 예. 2020년도니까 대략 30년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성인이죠. 네. 조직 개편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조직 진단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조직 개편은 이를테면 뭔 과를 신설하고 뭔 팀을 신설하는 거예요. 조직 진단은 지금까지 30년간 변함없이 해왔던 조직의 이를테면 과, 팀이 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있는 그대로 인원을 가지고 새로운 팀을 만들고 또 이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 네. 이후에 조직 진단이 끝난 이후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진단이지 아직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다만 네. 지금 현재 이해하기 좋게 얘기한다면 시대 변화는 네. 과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 의회가 작년도 네네. 2019년도에 조례가 300건이에요. 그리고 예산 규모는 네. 한 7조 5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조례를 다루는 것은 입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국회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17개 시도 중에 예. 입법 정책관실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 전라북도예요. 어허. 이게 입법 정책관실을 신설해서 예. 네.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나 네. 의회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전부 다 평가하고 도민들과
관계가 어떻게 연동이 되고 그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인가를 네.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입법 정책관실을 신설하겠다는 것하고 네. 예산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과 전라북도 예산이 결산 정도 본다면은 12조, 13조 될 거예요. 이것이 이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 부서를 예를 들면 인원을 좀 더 확대하겠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그 인원이나 기구를 늘릴 때에는 네네. 이를테면 별도의 인원을 충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네.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이를테면 지금 시대에 맞는 조직이면 그대로 놔두고 네네. 흐름이 바뀐다면 그 조직을 그쪽 새로운 조직에 투입시켜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지평부의 감시와 견제를 네. 좀 더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네. 방금 하신 말씀하고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얼추 좀 이렇게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좀 일맥상통한데요. 이 이야기에서도 하실 말씀 많으시다고. 많죠. 많은데 일단 이렇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이 1991년도 아까 말씀드렸죠. 30년 됐는데 네.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은 1991년도 옷을 지금 입고 있어요. 전부 개정 조례안은 네. 이를테면 준비는 해왔고 이렇게 절차 이행을 해왔어도 네. 한 번도 국회에 상정된 적이 없어요. 전부 개정안이. 아하. 근데 그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네. 이를테면 바꿔야 되는데 30년 전 옷을 입었으니 네네. 제대로 된 이를테면 시스템상의 운영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네.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네. 그리고 도민들의 눈높이에 네. 이를테면 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예. 현재 이를테면 도원들도 조례를 예. 만들 때에는 상위법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로운 이렇게 도민 입장에서의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조례를 발안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좋은 제도죠. 네. 이게 주민들이 직접 현실 정치에 네. 이를테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 중에는 네. 시도 교육감, 예. 교육청에서 하는 일 중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의 범위라든가 단체장 입장에서 이제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해하기 좋게 그것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누리예산 같은 경우 뭐 한참도 몇 년 전에 좀 얘기 있었죠. 갑론을박이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단체장 예를 들면 교육청에다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런 중요한 문제는 주민 투표를 할 것이냐는 것까지 담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번 전부 개정안에. 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소환제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주민 소환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30년 전에 옷하고 네. 새로 개정되는 안으로는 확연히 틀리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아기 옷이었다면 초창기니까 아기 옷이었다면 아이들 지금은 좀 한 살짜리 옷을 성인 입었다면 옷을 좀 입혀달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제대로 된 네. 옷을 입혀서 네. 권한을 있으면 책임도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권한을 주시면 책임도 지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권한과 책임을 이미 예. 전체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올린 것 정도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밥그릇 싸움이다 아니면 무엇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오해가 있거나 곡해가 있을 수 있다. 네. 절대 그렇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요, 완주군 의회 의원으로 지내시고 지금 전라북도 의회 의원으로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의 활동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 분명히 어떤 거 있죠. 설명하시겠어요? 이게 큰 차이는 없어요. 의원적으로 보면 네. 이게 파이가 좀 크냐, 네. 파이가 좀 적냐,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완주군 의회 8년간 이를테면 기초의원을 하고 2010년도 도의에 왔어요.
이게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되게 이제 예산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중앙정부가 전라북도를 통해서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군은 기초 시군은 일을 하는 입장이에요. 시행하는 입장이죠. 네. 일을 전라북도는 시군을 일할 수 있게끔 이를테면 지원하는 이런 생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예, 예. 과거에는 그 일을 이제 하는 입장이었고 이 도에 오니까 이 정책을 보는 입장이 되었어요. 정책을 보는 입장. 네. 그래서 과거에 고민했던 일들도 많이 도에 와서 일을 좀 성사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네. 지금 현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없었어요. 인구 10만 가까운 지역에 예. 소방서가 없는데 제가 군의원 때 끊임없이 소방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어려웠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10대 의회 와서 도의회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방서 설치였거든요. 예. 도정지를 통해서 그 지사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소방서가 60년 만에 설치돼서 우리 국민들이 네네. 재산과 또 생명을 이렇게 지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이죠. 예. 농업촌 같은 경우는 사실 열악합니다. 교육 여건이.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열악한 중에도 그 공교육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도로 전조시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하. 학교에 있긴 한데 예, 예.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교육의 이렇게 인프라 구축에 시설을 좀 네. 잘하고 예. 좋은 선생님들 모시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삼내 여중 남중 인구도 이제 학생 수 감소하고 학교 그렇게 보면 학교 인구가 줄어들면 학교가 존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전라북도 교육감님하고 도정조리를 통해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었고 네네. 원거리에 있는 학교를 시내 중심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정책적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완주군 기초의원 때 공부했던 것들이 전라북도 의회에 와서 정책을 통해서 좀 일부 완성된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출발하는 이제 하반기 전라북도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네. 풀어야 할 현안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 중에 코로나19랑 관련해서 도민들이 이제 경제 활동에 많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어떤 지원 대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일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다만 코로나19가 단기로 끝날 것이냐 중장기 계속해서 갈 것이냐라는 이 얘기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단기 처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선제적으로 도하고 의회하고 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일정 부분 단기 처방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형편이 이 단기 처방에 꾸준히 직접 투자를 직접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지원과 다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만 지원을 할 것인가 네네. 이런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상생과 협력, 그 다음에 더 나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라북도 의회가 챙겨야 할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적해 있는 전라북도 현안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가까이에는 지금 현재 탄소 소재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했죠. 그 다음에 국가 산단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자유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 활용 정점은 뭐냐면 표준화를 위해서는 탄소진흥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라북도에 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 해결. 그다음에 새만금이 참 장시간 지금 현재 좀 도민들한테 좀 다가가지가 못하고 있잖아요.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속도. 네. 그래야 또 다른
사업이 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포스트콜 새만금을 위해서 새만금 속도를 내서 좀 먼저 준비하고 실행하고 예. 또 다른 새만금 이상의 포스트 새만금을 준비할 입장이고 시기고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수소 네. 에너지에 대한 전라북도가 선점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상당히 있습니다. 네.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것이 정부로부터 이를테면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수소 경제에 대한 사업도 좀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지금 현재 사업이 곧 발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린 뉴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에너지 쪽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면 새만금과 연동이 됩니다. 풍력, 그다음에 태왕강, 네. 예? 이런 발전에 대한 에너지 시스템이거든요. 수소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고. 가장 먼저 예. 그렇죠. 그 새로운 그린 시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수소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이 또 푹 낚아챌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호시탐탐 예. 예? 노리고 있으니까. 노리고 있을 거 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가 지금 준비해왔던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좀 잘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과거는 이를테면 SOC 사업이 예. 개발 논리로 많이 갔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생활 SOC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민들 시군이 예. 이를테면 고로 네.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가 예.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생활 SOC에 대한 사업도 선제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네. 교류해서 14개 시군에 좀 골고루 시설할 수 있도록 네네.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행인 것은 지금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입장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열악한 지역인 시군, 예를 들면 군단이겠죠. 인구 3만 미만의 군단위에서는 소방서가 없으면 소방서를 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지사님께서는 그 5개년 계획 중에 아마 소방서 시설은 다 끝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단초를 만든 것도 네. 완주 소방서가 첫 단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사님의 의지가 이를테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정도는 잘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의료 체계예요, 의료 체계. 네. 지금 현재 가까이에는 보건소가 많이 있죠. 예. 시군 단위로. 근데 그 기능을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체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네네. 기존의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비용 측면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네. 방안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엄청 산적한 것 같습니다. 많이 있죠. 네, 2년 네. 동안 정말 바쁘게 예, 예.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 사실 이 지역 의회가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줘야 네. 지역 정치가 또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 역할 아주 잘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서 정말 네네. 열심히 일했다라는 말 네. 2년 후에도 네네. 들을 수 있길 바라면서 네네.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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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네.